네,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입니다. 네, 바로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네, 비가 밖에 많이 내립니다. 와, 시젠이 겸손이 여기서 추천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25,000원에 추천했습니다. 시젠은요. 그리고 EDGC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음, 렛지노미스도 네, 공개 방송을 꾸준히 그래요. 뭐 렛지노미스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음, 제 생각 많이 날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뭐 1, 20%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인생 역전의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특히 뭐 렛지노미스도 마찬가지 뭐 5배, 10배가 올라갔어요. 시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고 오늘 방송에서 오늘 방송은 좀 제가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실패하는 이유. 잊을만 하면은 제가 또 한 번씩 이런 거 들고 나오죠. 네, 모두 반갑습니다. 파밍님, 여정님, 마트님, 반갑습니다. 대박주식님, 남정희님, 바나나님, 양정님, 신토밍님, 구경마니아님, 안녕하세요. 커스땅님, 소리아빠님, 유부남님, 푸른님, 반갑습니다. 어, 광망님, 뽀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실패를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뭐 몇 가지로 나눌 필요도 없이 다 커요. 그게 기다리지 못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을 쳐요.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세 자금으로 한다든지 어떤 한 달간에 써야 될 한 달만 기간이 있다든지 또는 1년 정도 굴릴 만한 돈이다든지 이런 돈들로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뭐 욕심이고 뭐고 그런 거는 없이 그런 거 말할 그런 것도 없이요. 기다리지 못하고요. 인내력이 부족해요. 금융에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그냥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그 행운의 여신이 따라다닌다고 나한테 계속 온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도박이죠. 카지노장 가가지고 운 좋게 한두 번은 맞출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강원랜드 방문했다가 집에 가면은 강원랜드 생각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나중에는 혼자 몰래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다니까요. 주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가지고 막 하다가 좀 몇 퍼센트 수익이 났어요. 얼마 수익이 나가지고 야 이거 주식 너무 쉬운데? 2, 30% 수익이 나니까 너무 쉬운데? 야, 나 부자 되겠다.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나한테 소질이 있다. 나 천재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와장창창 깨져요. 아주 개박살 납니다. 개박살. 야, 내가 3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90만원이에요. 이런 생각하죠. 와, 이거 1억 투자했으면 3천만원 수익이구나. 다들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때가 파산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유를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것들.
기다리지를 못한다. 그 기다림.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오랫동안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산증식이 되는 거예요.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하는 사람은 자산증식이 안 되고, 꾸준하게 내가 2020년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은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산증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폭락도 있을 것이고 폭등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걸 다 경험을 해와야지, 그래야 자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폭락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상기가 되었을 겁니다. 아, 이 바닥에서 돈 좀 벌었다고 겸손하지 못하고 나대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폭락 사태로 느꼈을 거예요. 아, 이렇기 때문에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락했을 때 사야 된다 라는 것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번 폭락장을 제대로 경험하시고 단기 상승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앞으로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사겠죠. 폭락 때 못 사신 분들은, 이번 폭락 때 못 사신 분들은 다음 폭락 때는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상 폭락이 오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삽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다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한테 이런 금융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1500이 가면 야, 지금 저점 아니다. 1600 오면 저점 아니다. 1500 간다. 그 다음 1400 간다. 그 다음 1300 간다. 1200 간다. 1000포인트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못 삽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야, 지금은 아니다. 다시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 자, 코스피가 2200포인트입니다. 3월 19일 1439포인트 역사적인 어떤 저점도 또 한번 찍었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2200포인트대요. 자, 코스닥으로 돌아가면 코스닥은 더욱더 놀랍죠. 코스닥은 419포인트에서 거의 약 오늘 800포인트를 갔는데요. 801포인트죠. 거의 약 2배가 올라갔어요. 2배. 여러분. 코스닥은 지금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유튜브에 어떤 모 대학 교수가요, 7월 달에 폭락 온다 그랬거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7월 23일인데요. 내일이 24일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이제 6일 남았습니다. 폭락이 와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폭락 온다 그랬거든요. 현금 들고 있어라. 다 팔고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 폭락 올 때 사라. 자, 6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어. 6일. 하루에 한 최소한 5%씩 떨어져야 돼. 5, 6에 30. 그래야 30%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틀렸어요. 근데 그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번 딱 맞추면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그 큰 거 딱 한 번 맞추면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마치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목 30개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개 막 상한가 치면은 나머지 다 떨어져 있고 그 한 개 딱 상한가 치고 또는 급등 나오고 있으면은 자기가 너 봐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증권 전문가들, TV에 나온 사람들, 애널리스트들,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10,000원에 산 종목을 12,000원에 팔라 그러죠. 그리고 8,000원이 오면은 손절매 하라고 그럽니다. 이번 주 상승할 종목, 자 다음 주 주목해야 될 종목,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 보면서 아주 치를 떨었어요. 저는 내가 전문가가 되면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그거에 빡쳐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 안 받아요? 열 받으면 1번 한번 눌러서 1번.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떨어지면 손절매하라 그래요. 그럼 12,000원 가면 그거 매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딴 거 사라고. 여러분 그게 돼요? 빡치는 거예요. 빡치는 거. 그들도 아마추어예요. 그들도 몰라요. 사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마트를 더 자주 가지 그 사람들이 마트를 더 자주 가지는 않거든요. 마트 가면은 비비고가 잘 팔리네. 이쪽 식품이 좀 좋아 보이네. 이쪽 물건이 좋아 보이네. 주부들이 더 잘 알지. 백화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마치 아는 것 마냥 얘기합니다. 왜? 차트를 보니까. 차트를 보고 판단하니까.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주식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따라 들어갑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 제약 바이오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로 막 치고 가고 있고 막 저 위에 있는 거 이제 따라 붙으려고 그러죠. 그런 것들. 뭐 단기적으로 1, 20%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한번 딱 크게 맞으면 영원히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바이오주는. 바이오주는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젠 사태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막 끙끙 앓죠. 투자 금액이 1억인데 1억을 다 한 종목에다가 박았어요. 그러니까 끙끙 앓죠. 그거를 분산시켜가지고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걸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엄청 강해요, 여러분들. 시장이 엄청 강합니다. 너무 좋아요. 계속 순환매가 나오면서 사이클이 터져요. 계속 터집니다. 이런 퓨언스라는 종목이 호재가 나오면서 내일 급등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휴메딕스도 급등이 나오겠죠. 그 다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이런 네이버의 상승세.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옛날에는 진짜 옛날 10년 전에는요 이 시가총액이 44조예요.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44조인데 예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시가총액이 1조, 2조, 3조짜리가 5% 올라가는 것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였습니다. 진짜 그 정도였어요. 10년 전에는 주식할 때.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시가총액이 10조든 100조든 뭐 얼마든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막 10% 20% 가버려요. 5%도 가버리고. 지금 그런 장세입니다. 네이버 또 가려고 그래요. 네이버. 물론 바로 넘어가기는 힘들겠지만 뭐 그게 뭐 어떤가요? 어차피 기다리면 다 넘어가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또 상승세가 살살살살 나오려고 그럽니다. 카카오 3.6% 상승 나왔어요. 굉장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가 현재 4등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52조. 자,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44조.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 아래가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도 43조. 엎치락뒤치락 계속 합니다. 또 그 아래는 이제 LG와 카카오, 현대차 이렇게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급격해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동안 진짜 힘들었던 이 포스코가 2분기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적자가 나왔는데도 급락이 안 나왔어요. 즉 바닥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자, 이제 뭐 더 떨어질 것도 없다 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뭐 3분기 4분기는 다시 돌아설 것이다 라는 그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18만원대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식음료들은 여전히 좋다. CJ 제일제당 제가 여기서 사라는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더 올라가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한 30만원, 32만 5천원 조정권 이렇게 들어오고, 뭐 세다고 하면 46만 9,500원은 여긴 넘어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그도 그럴 게 14만 8천원까지 떨어졌잖아요. 40만원짜리가 14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회사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각 식음료들 중에 뭐 풀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먹거리들 중에 풀무원도 있고 뭐 샘표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게 있어요.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두부 매출액에 미국의 두부 매출액이 20%가 올랐고 20% 이상 올랐고, 중국의 어떤 그 두부로 만드는 면이 파스타로 쓰여 있는 그것도 엄청나게 또 잘 팔리고요. 다 달라요. 근데 먹거리 좀 좋다. 왜? HMR 간편식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밖에를 안 나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안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미국 어떤 주식에 대해서, 미국 주식의 어떤 QE라는 회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내가 진짜 이 회사는 좋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또 어떤 반려동물에 관한 그 추이라는 추예요. 추파추스 할 때 그 추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전체 매출액이 5조 8천억이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또 다른 반려동물 회사인 조에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조에티스. 그러니까 이 조에티스는 한 60억 달러 이상 매출액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65억 달러.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돼 있으면은 영어를 알아야지 이거 기업 보고서를 읽고 뭐 문장을 다 읽고 해석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미국 주식은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반려동물 어떤 그 이 조에티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신약이라든지 구충제라든지 이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어요. 전 세계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반려동물 시장이 어떤 기업이 선점을 하고 어떤 기업이 그 파이를 커져가고 있는지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옛날 몇 년 전에 이글벳이라는 회사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글벳. 견손 매니아 분들은 이글벳이라는 회사를 봤을 겁니다. 이글벳도 제가 이때도 그랬었거든요. 이때 이글벳, 이 회사가 반려동물 용품 회사를 중간 납품하는 그런 회사다. 이글벳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절대적인 독보적인 그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회사 상장한 회사 중에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확장적으로 넓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LG U+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통신주지만요. 이 회사가 LG U+가 반려동물 어떤 그 같이 놀아주는 뭐 펫시스터, 펫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걸 또 만들잖아요. LG U+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할인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반려동물 어떤 간식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할인이 지금 실적이 좋지는 않는데, 뭐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이제 돈전주가 되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종목들이 아니라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더 큰 회사들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계속 찾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떠한 상장 회사가 큰 파이, 그 반려동물 시장이라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단순히 강아지 고양이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수족관, 금붕어, 물고기,
그 다음에 뭐 도마뱀, 뭐 파충류 같은 거, 뱀, 그 다음에 말, 양, 뭐 염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조에티스라는 회사가 그렇게 사업 확장을 넓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이라는 회사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거를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어떤 강아지, 고양이라는 그 단순한 그 반려동물을 떠나서 이제는 파충류, 그다음에 말, 염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게. 예,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끼 식사 5,000원을 먹더라도 우리 강아지는 5,000원짜리 간식 사주고 3만원짜리 간식 사주는 게 바로 주인의 그거예요. 심정.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안 키워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시장의 그 매출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 자체가.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자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산책을 못 시키니까 강아지들 산책을 시킬 때 남들 강아지와 달라 목줄도 이제 약간 좀 럭셔리하게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대중화가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빠들이 나는 노스페이스를 안 입더라도 우리 아들은 노스페이스를 입히죠. 예전에 등골 브레이크라고 막 이렇게 몇 년 전에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나는 60만원짜리 80만원짜리 패딩을 못 입더라도 내 자녀 아들 딸만큼은 60만원짜리 80만원짜리 사준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깨당골님 안녕하십니까.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반려동물 산업도 그렇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또 영화 산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CJ CGV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영화관이죠. 그러니까 영화 자체도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는 위기를 맞았지만 누구한테는 기회일 것이다. 유상증자로 부채 비율도 급감이 되었고, 그러니까 흑자 전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인데 그 코로나가 앞으로 영원할 것인가? 그거죠. 근데 사실상 제가 영화관에서 코로나 확진자 전파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채 비율이 1분기에 845%에서 560%대로 리스 부채를 제외를 하면은 사실 실제 부채 비율은 246%로 개선이 될 거잖아요.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시장 조사에서 사람들이 영화관을 가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이유가 아니라 볼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이번에 반도 영화가 180만 관객을 뚫으면서 이런 어떤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신디님 안녕하세요. 지금 제약 바이오조가 진짜 강해요. 오늘 이제 제약주들이 뭐 줄 상한가입니다. 이 정도면 뭐 경동제약 상한가, 신일제약 상한가. 와, 신일제약은 이거 인생 역전 나왔는데요. 신일제약. 그냥 무상증자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무상증자가 이게 호재인데 왜 자꾸 악재라고 그러는 거야. 완전 기본인데 기본이거든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주가의 가격을 보기 때문에 무상증자 하면 이거 폭락 나오는데 이게 뭐 호재냐 그러는데 그런다니까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1년, 3년, 5년 동안 주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 막 가버리잖아. 이게. 인생 역전 나와버리는데. 신신제약도 겸손 추천주죠. 신신제약은요. 신신파스, 신신제약. 그렇죠. 그니까 반도가 재미없다던데요?
그 해피님도 엊그저께 그러셨잖아요. 반도 재미없다. 평점 6점이라고. 본인이 평점을 줬을 때 6점, 6점이면 재미없는 거거든. 최소한 7점은 나와야 되거든요. 디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그동안 볼 게 없다가 한 번에 쏠린 거, 네, 한 번에 쏠린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번에 쏠린 겁니다. 저거 영화 안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반도 평점은 7점이네요. 관람객 평점이. 나 이거 예고편도 안 봤어. 근데 강동원, 이정현. 아, 이정현이 나온 거였어. 야, 이정현. 야, 강동원. 이게 7점? 네티즌은 5점이네. 관람객은 894명밖에 참여를 안 했네요. 7.59. 네티즌 17,595명. 5.8. 평점이 5.8이야. 이거는 집에서 봐야 되겠다. 집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극장에서 볼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워낙 그 기대작이 없어서 그래요. 살아있다. 살아있다가 더 재밌다고 하는 것 같던데. 살아있다는 4.5인데? 네티즌 평가는 4.5고 관람객 평가는 7.2. 비슷한데요? 유아인 나오는 건데 이거 유아인.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다. 예매율 이제 1위네. 이게 6이네요. 이게 먼저 더 개봉을 빨리 했거든요. 뭐야 이거. 1.14 노잼. 유아인 그 똑똑한 배우가 왜 이런 영화를 택한 건지 좀 의문이에요. 아, 돈 벌려고 한 거지. 요즘 같은 양질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썩어나는 세상에 이런 영화가 영화관에 나오네요. 최악입니다 진짜. 크크크. 시간과 돈이 썩어나고 넘치는 사람만 보세요. 영화를 보는 것과 동시에 충격, 혼란, 당황, 슬픔, 분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예고편이랑 본 영화랑 내용이 다를 것 없는 영화도 존재하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정말 영화가 궁금하신 분은 예고편만 보세요. 그게 전부니까. 나 이거 예고편도 안 봤는데. 예고편만 보라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예고편만 보래. 심각한데? 킹스맨이 나와야 되겠다. 얼른 킹스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 테넷이라는 영화도 좀 기대가 좀 하더라고 사람들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유명하죠. 테넷.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믿고 보는 황정민 아닙니까 이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믿고 보는 황정민.
아, 저게 신세계 2예요? 그렇구나. 약간 느와르 같은 그런 영화네. 약간 뭐 그런 게. 태백권은 뭐야? 오지오? 태백권은 뭐야 이거? 이거 평점 한 5점 맞겠는데? 느낌이 딱 평점 5, 4, 5인데 느낌이. 킹스맨 나오네 여기 킹스맨. 9월 개봉. 야, 퍼스트 에이전트 킹스맨. 이게 올해 그거지. 또 저 이거 예고편도 안 봤는데. 음. 오케이. 여러분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어, 요 며칠간 좀 무리해가지고. 아, 대화제약도 그동안 진짜 못 올라갔는데. 제약주의 상승도 이것도 받아야지. 이것도 2만원까지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한 17,500원까지 그런 상승세는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이런 종목으로 뭐 잘못된 상황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이제 막 바닥권에 막 이런 거 있잖아. 바닥권에서 이제 막 기어가고 있는 거. 쫙 저 밑에 있는 것들. 남들이 막 버리는 것들. 그런 거 우리는 주워 담거든요. 남들이 야 이거 끝났어 이거. 야 이거 버려 이거 안 올라가. 그럴 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주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다 우르르 몰려들고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대장 이렇게 막 뭐 2차 전지 막 주워 담으려고 그러고 지금 안 좋은 것들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그런 거 다 안 하거든요. 개인들은요. 그걸 지금 주워 담아야 되는데 이 중국 소비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면 그냥 확 뛰거든요. 그 중국 소비재 중에서 시장 독점력, 독과점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치고 갈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항상 그렇죠. 성공 투자 하시고요. 이번 달 월급 받으셨으면 주식을 사 모으셔야 되고요. 꼭 사셔야 되고 7월 달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8월 달도 다가오고요. 장마 언제나 저는 이제 운전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운전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앞차와의 간격 출근 시간대 또 늦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아셀 밟다가 사고 난 사람들 많은데 항상 여유 있게 출근 시간 10분 15분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면 괜찮고 브레이크는 자주 좀 이렇게 나눠서 밟고요. 20-30% 평소 속도보다 가는 길에 20-30%의 감속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가 또 틀어져서 더 하락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이제 다 알고 있는 악재라서 그 정도로는 하락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악재가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네. 언제든지 힘드신 분들은 아래 VIP로 문의 주시고 단톡방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네. 좀 활동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활동도 좀 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네,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또 말씀을 일단 미리 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 유튜브로도 댓글을 많이 이렇게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 좀 이렇게 소통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단톡방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네, 편안하게 쉬시고요. 내일 그러니까 시장은 좋아요. 시장은 강세고 좋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세요. 자신감 있게. 그냥 수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선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래 번호로 카톡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